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입니다.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연애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고민 상담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한 3년 정도? 2년 반 정도 사귄 커플이고요. 장기 연애라고 하면 장기 연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둘 다 MBTI가 ENFP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단순한 공감을 원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생각보다 공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쵸. 저희는 좀 꽤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맞아. 아무튼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럼. 나는 너무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맞아요. 아무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330개 정도 질문이 왔는데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이번 연애 고민 상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일 많이 왔던 고민 중에 하나가 모쏠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이거 한번 질문 읽어보면서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살 여자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고민이에요. 찰스앤터님 모쏠 계급표로 따지면 성꼴입니다. 성인이 되고 저한테 다가와 주신 분들은 있었지만 제 스타일 아님 플러스 더 깊은 사이로 나가기 싫음 여러 개 등등등 때문에 항상 썸 타기 전에 다 깨거나 차단을 했는데요. 이제는 어디서 만나는지도 어떻게 만나야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추구미는 자만추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아 그리고 제 평소 루틴은 평일에는 집, 학교, 집, 학교, 주말에는 집, 알바, 집인데 자만추는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일단 제 주변 친구들도 거의 남자친구가 없고 남사친도 없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해서 소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저 어떡하면 좋죠? 질문자님이 일단은 자만추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자만추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알바하면서 뭔가 누군가가 번호를 물어보는 일은 있겠지만 저는 보통 남자가 번따한 경우는 제가 조금 의심을 하는 편이에요. 남자의 번따는 진짜 아무거나 찔러보고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모쏠? 괜찮아. 지금 그 나이에 모쏠인 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 하지만 본인이 연애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심지어 또 자만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집 학교 이러면은 만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성이 있는 곳을 가야 돼. 맞아. 확실히.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질문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언니 저는 25살, 언니 저는 20대 중반인데 아직도 모태솔로입니다. 뭐 제가 지금 21살인데 아직도 모태솔로입니다. 이러는데 연애를 하고 싶어요? 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애를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굳이 연애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연애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이상한 사람들 만날 바에는 안 만나고 있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을 때 연애를 함으로써 본인의 첫 연애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남자 여러 명 만났다고 해서 다 좋은 남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쓰레기 몇 명 만나면서 상처받으면서까지 모험할 필요가 없어요. 막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래도 연애 한번 해봐 막 뭐 해봐 이러는데 보통 연애를 진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애해보라는 소리를 잘 안 한답니다. 굳이 뭔가 남한테 연애를 하라는 강요 같은 거 잘 안 하는 거 같아. 그치. 굳이 못하러 해. 왜 굳이?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모쏠이었다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근데 저는 그 새로운 상대한테 본인이 모쏠이었던 걸 굳이 밝히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어필 요소가 아니라 본인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점이. 그게 없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나 얘한테 조금 막해도 되겠네? 약간 이렇게 느끼는 나쁜 남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으로 먹이를 주지는 맙시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언니, 나 요즘 너무 고민이에요. 저는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고 평소에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남자를 볼 때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담배랑 거짓말 두 가지인데 남친이 저 몰래 담배를 몇 번 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전부터 담배를 필 시 헤어지겠다고 경고를 해뒀어서 엄청 화를 내다가 흡연자라는 사실 제외하고는 저에게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 한 번은 봐주기로 했어요. 다음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더니 맹세하겠다고 사과받고 넘어갔지만 뒤에서 또 몰래 피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만 자꾸 생겨요. 그래서 기분도 자꾸 안 좋아지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동안 만나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이렇게 크게 싸운 적은 처음이라 답을 모르겠어요.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한 이상 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에 대해 계속 기분을 풀어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남친 몫이라 생각이 되는데 언니의 지혜로운 조언이 듣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언니 사랑해요. 근데 저는요 굳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해주는데 담배 때문에 굳이?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앞에서만 그렇게 안 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술 마시는 것까지는 뭔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배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굳이 그 사람을 고쳐먹을 마음도 없고 오빠는 저를 만났을 때도 이미 흡연자였지만 그래서 사실 100점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물론 이제 질문자분도 남자친구분한테 맞춰주겠지만 남자친구도 질문자분에게 맞춰주는 게 있으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그냥 봐주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뭔가 만날 때 한번 걸렸다 했잖아. 그럼 무조건 여자친구 안 만나고 친구들만 담배 개피. 그럴 것 같아. 무조건. 진짜. 더 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한 개비 두 개비 필 걸 세 개비 네 개비 필 거. 왜냐면 여자친구는 못 피니까. 그러니까 보상 심리로. 그래서 그냥 남 편하게. 지금 군 복무 중이시래 남자친구분이. 막 군대에서 하루 2갑씩 폈어. 질문자분이 얼마나 담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맞아. 저 같으면 그냥 이해해줄 것 같아요. 하나 정도는. 내 앞에서만 안 피우면 되는 거지. 너무 싫다 그러면. 몰래 피든가. 그래. 굳이 안 펴라, 배 피지 마라 하면은 더 피고 싶어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맞아. 좀 라이트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25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요즘 두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는데 누굴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 1은 외모랑 옷 스타일이 너무 제 스타일인데 키가 너무 작고 저랑 비슷해요. 저 160이에요. 남자 2는 외모랑 옷 스타일은 제 취향이 아닌데 키도 크고 성격도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고객님은 성격이랑 외적 취향 중에 어떤 걸 더 중요시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남자 2번 만날 것 같거든요. 다쿠. 진짜 왜냐면 일단 저는 무조건 외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키고 그리고 성격에 진짜 잘 맞아야 돼요. 스타일 같은 건 어차피 나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간질간질 하면은 바뀌어질 수도 있어. 막 엄청 줏대 있는 멋쟁이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남자 2를 고를 것 같아요. 좋겠다. 나도 남자 2명이 동시에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23살 여자입니다. 저는 동갑인 남친과 더치페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밥을 사면 한 명이 다음날 밥을 사고 이런 식이었어요. 갑자기 남친이 자신이 더 많이 내는 것 같다며 계좌이체로 정확히 N빵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며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20분 거리인데. 남자들은 진실되게 좋아하며 돈을 아끼지. 남자는 진실되게 좋아하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 들었는데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 남자의 재정에도 맞아. 뭔가 많은 차이가 있겠죠? 맞아. 만약에 오빠가 나랑 똑같은 입장이야. 나랑 월급도 비슷하고 알바해. 아니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그래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야. 근데 오빠가 100% 사는 것도 아닌데 오빠는 그래도 조금 더 낸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분이 나쁘고 싫어? 아니? 비슷하게 반반 하는 게 어디? 그치?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오빠가 오늘 다 샀는데. 근데 오빠는 좋아.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23살이면 돈이 많을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그렇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맞아.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교통비가 많이 든다고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쪼잔하지 않나 싶은 거죠. 매일 만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아, 매일 만나면 또 매일 얘기가 달라지나? 매일 만나면 그게 누적돼서 타고 와요. 그게 누적돼서 조금 뭐 20분 거리면 따릉이를 타세요. 저는 질문자님의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을 막 별로 안 좋아해서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연상,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남자친구랑 학생인 여자친구일 때 만약에 남자친구가 월에 300을 벌고 여자친구가 월에 알바를 해서 70을 버는데 더치페이를 하자는 건 진짜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건 솔직히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라서 막 질문자님 안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라고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조금 쪼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살 오빠와 1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 학생이에요. 제 고민은 남자친구의 하나뿐인 여사친인데요. 그 둘은 제가 오빠를 알기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돈독한 사이랍니다. 저보다 1살이 많고 오빠보다 1살이 어려요. 전 사실 여사친을 이해 못해주는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신경이 쓰였던 첫 번째 이유는 언니가 오빠를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고백까지 했다가 차였는데 그 후로 어색해지지 말자고 둘이 엄청나게 친한 친구로 지내기로 한 거였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됐어요. 이해 안 되는데요. 언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어떻든 오빠는 지금 저랑 만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언니가 오빠와 매일매일 연락하고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지금까지 오빠와 둘이 찍은 사진을 모아서 올린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스토리에도 자주 오빠랑 DM한 내용을 올렸고 저랑 사귀는 도중 둘이 밤에 전화를 하면서 게임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저한텐 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또 연애 초반에는 그 언니가 저를 욕하고 다니기도 해서 마찰이 생길 뻔한 적도 있어요. 내용은 제가 뭔데 땡땡이랑 사귀냐라던가 외모평가나 성격에 대한 지적하는 말들이었어요. 이 일로 시작해서 이 언니가 신경이 쓰였는데 얼마 전에 그 게시물도 알게 되니 눈이 좀 돌더라고요. 그 언니만 보는 공간이 아니고 막 팔로우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보게 되는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둘이 찍은 사진을 올려버리고 댓글에 오빠 밥 사줘라 같은 말을 적어놓은 게 너무너무 여자친구 입장으로서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빠에게 그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2번 꺼낸 적이 있었고 제가 오빠랑 싸울 때마다 가불관계가 생겨버리기도 해서 연애가 너무 힘들고 지쳐요.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누구보다 저를 아껴줄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어서 주변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헤어져야 한다면 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려주세요. 헤어지셔야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헤어져야죠. 미친 거 아니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여사친이시고 지금 그 여사친이 여자친구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친분이 뭔가 나를 좋아했던 여자이니까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그 기운이 나한테 느껴지니까 본인이 되게 꺼드럭대고 되게 뭔가 된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옆에 두는 거예요. 굳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또 심지어 여자친구가 심지어 싫어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맞아. 그리고 여사친이랑 같이 막 이렇게 셀카도 찍고 막 같이 그 사진 찍었던 거 올리고 막 그리고 다 떠나서요. 본인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얼평이나 성격을 평가를 한 여자애를 옆에 두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헤어지세요. 저 헤어진 거 검사할 거예요. 저. 말도 안 돼요. 아껴준다고 했고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남자, 의지할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고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아껴줄 수 있는 남자도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를 그 남자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낮추지 마세요. 네가 뭔데 감히 날? 약간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야지.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좀 여자애들은 선천적으로 본인이 70점이면은 50점, 40점, 30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 자존감이 되게 낮잖아. 그래서 보통 여자애들이 좀 많이 기가 죽어있는 상태로 연애를 하는 그런 스탠스가 난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리지, 귀엽지, 예쁘지, 막 앞날 창창하지. 근데 그런 이상한 남자들 때문에 그렇게 막 그 예쁜 시간에 허비하면서 어차피 결과적으로요. 그 사람, 그 여사친이 아니어도 누구랑 바람을 피게 돼 있어. 나는
나는 그리고 약간 좀 마인드적인 바람도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굳이 뽀뽀하고 키스하고 스킨십 해야지 바람이에요? 저버리겠네. 그 여사친도 이상한데 난 남자애가 제일 못된 것 같아. 좀 가벼운 질문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저는 23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한테 생얼 보여주기가 무서워요. 왜냐면 저는 엄청난 화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진심으로요. 어카노 연애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왜? 괜찮아요. 생각보다 남자들은 그 눈썰미가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제가 14.0 렌즈 끼고 그 생얼이랑 전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딱 오빠한테 렌즈 뺀 거 보여줬었는데 뺀 거야? 이러고 물어봤었어.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시잖아요, 제 생얼. 정감 가가지고. 정감가. 귀여워. 근데 나도 조금 걱정하긴 했던 것 같아. 나도 좀 화장 전후 차이가 좀 큰 여자니까. 연애 초에는 그렇게 안 컸어. 그때 화장이 연했어? 그때 화장이 연하다기보다는 그 화장이 뭐라 그러지? 그 화장이 막 그렇게 내 눈을 엄청 키워주고 막 다르게 만들어주고 그러진 아니었지. 그냥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냥 화장 뭐라 그러지? 얹은 느낌. 변한 느낌이 맞아, 아니라. 맞아.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에서 그치. 만나고 화장 지웠을 때 만났으면 조금 그치. 놀라웠을 것 같긴 하지. 그치. 이랬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싫다 이런 게 아니지 이제. 대단하다. 약간 진짜 멋있다. 정샘물 느낌. 그리고 화장 지운 모습도 다르면 어때요? 그럼 두 여자를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동생이 좋은 사람과 연애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언니인 제 입장에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바람을 핀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동생이 연애를 진중하게 하는 편이라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이 아직 20대 초반이고 첫연애라 결혼까지 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제가 안 말리면 장기 연애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동생 남친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첫 번째, 친구 관계에 너무 목을 매는 것 같아요. 자기 인간관계에 들어있는 친구들을 못 보면 우울해진대요. 자기 인간관계에 들어있는 친구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야 해서 매주 술자리가 있대요. 반면에 제 동생은 집순이에요. 동생과 성향이 너무 다른데 이 부분에서 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다정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질투가 날 법한 행동을 다른 여자들한테 해요. 사적으로 DM 보내기, 동생 앞에서 다른 여자랑 투닥거리면서 장난치기 등 동생이 질투난다고 솔직하게 말할 때마다 귀여워 이러고 만대요. 동생은 내가 1순위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동생은 학점도 높고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동생 남친은 그에 비하면 열정도 부족하고 동생처럼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동생은 분명 꿈도 크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남친을 만나면서 꿈이 많이 작아졌어요. 원래는 해외에 취업을 하거나 큰 기업을 다니는 걸 꿈꿨는데 남친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서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에요. 나중에 헤어지고 후회할까 봐. 더 다정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동생이 남자친구보다 동생이 상대방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왠지 마음이 슬퍼요. 하지만 동생의 인생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왠지 간섭 같아서 조심스러워지고요. 미래님은 친한 친구나 가족이 바보 같은 연애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나요? 일단은 헤어지라고 하겠죠. 근데 여동생 분이 지금 너무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헤어지라고 강요를 하는 순간 괜히 더 안 헤어질 가능성이 커요. 반심이 생기는 거죠. 그냥 냅둬야지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동생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남자애가 군대를 가면 좀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질문자님이 여동생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적어주셨는데 진짜 좀 전형적인 이기적인 거거든요? 나는 그게 제일 짜쳐. 괜히 질투를 유발한답시고 여자친구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한테 친절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막 장난을 친다거나 나는 이거 진짜 짜치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굳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벅벅 긁어놔야지 본인의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병신 같은데 저 같으면 좀 조심히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헤어지는 건 동생의 몫이기 때문에 아마 한 80% 정도는 그 여동생분이 질문자분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보통 본인이 좋으면은 걔가 나한테 똥을 뿌리든 쉬를 뿌리든 그냥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진지하게 여동생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들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오빠는 형제가 있는 입장이잖아. 여동생이 만약에 그래. 그러면 오빠 어떻게 할 거냐고. 걔를 진짜 때려 죽이겠지. 근데 어쨌든 질문자님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그 동생이 없고 형제가 없어서. 아니 근데 좀 신경 써도 된다고 봐 나는. 아 그래? 그러니까 형제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잘 되는 게 내가 행복한 거고 얘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고 이런 거니까 최대한 잘 됐으면 좋겠지. 근데 그렇다고 막 간섭하거나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진지하게 내 생각을 이 나의 형제 자매 남매한테 얘기해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